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총선에 대한 선거소송 제기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방대 즉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는 그동안 상당수 국민의힘 낙선 후보들을 접촉해 선거 무효소송에 참여할 것을 설득해왔으나 국힘 낙선자들은 소송에 나서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표는 그의 표현을 빌리면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후의 방법으로 부방대가 각 지역 유권자들을 원고로 지정해 직접 선거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선거무효소송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황 대표가 5월 5일 저녁 이 같은 결심을 처음으로 공개한 뒤 5일 오후 9시 30분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19시간 30분 만에 선거 무효소송 모금운동에 참여한 국민은 1006명, 모금액은 8,400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황 대표는 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5일 저녁 40총선 선거 무효소송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40총선에 대한 소송 제기 기한이 이제 4일 안으로 닥쳤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선거 과정에서 사용된 기록들이 삭제됩니다. 특히 유령 투표지 투입 여부를 판별할 통합선거인 명부와 신분증 데이터가 소멸됩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그간 국힘당 낙선 후보자들을 다각도로 접촉해왔으나 단 한 사람도 직접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후의 방법으로 부방대가 지역 유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저희 부방대가 선별한 핵심적 소송 대상 지역구는 총 52개 정도이나 다하지 못하더라도 모금이 되는 대로 가능한 많은 지역구에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2개 지역구에 소를 제기하고 증거보존을 신청하기 위해서 총 2억 5천만 원 정도의 인지대 납부가 필요하고 추후에 변호사 비용 및 재검표 비용으로 11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표는 예국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도 앞장서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유선거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26년 지선, 27년 대선, 28년 총선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면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 황교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모금 계좌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선거무효소송 모금 계좌는 농협은행 316-0316-3886-01 계좌주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입니다. 다시 한번 모금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01-0316-3886-01 부정선거 부패방지대입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5월 6일 오후 7시경 40총선 선거 무효소송 모금운동 참여자 명단 1위란 제목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황 대표는 감사합니다. 4월 5일 오후 9시 30분부터 4월 6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선거 무효소송 모금운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공유합니다라면서 총 1,006명이 8,406만 7,037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자 명단을 공유하겠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선거 무효소송 모금운동과는 별개로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된 이딴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먼저 정부와 여당은 선관위에 책 잡힌 것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허울뿐입니다. 실제로는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선관위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선관위에게 있고 선관위는 개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가 맞습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선거 결과를 확정했으니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정부 여당의 공직선거법 준수 요구, 즉 상위법 준수 요구를 깔아뭉갰습니다. 선관위는 자기네들이 만든 하위 규칙을 앞세워 사전투표 용지에 소위 인쇄날인이라는 해괴한 짓을 벌였습니다. 아니, 도장은 사람이 찍는 것이지 도장을 인쇄할 것이라면 뭐하러 날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저 문제의 사전투표 때문에 40총선에서 당락이 모두 뒤집혔음에도 집권여당에서는 선거 무효소송 제기 단 한 건이 없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목이 메이고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황 대표도 대통령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마는 바로 최근에 권순할TV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던 대통령 윤석열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도대체 왜 말이 없나, 이런 문제의식과 비슷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국민들은 목이 메이고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가족회사, 조폭집단 같은 선관위가 계좌 추적권까지 있는데 혹시 선관위가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정부 여당의 시쳇말로 쇼 붙인 것은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관훈토론회에서 그리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에 도장을 찍게 돼 있으니 꼭 찍어야 한다고 했고 법대로 날인을 하자는 것이고 본투표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두 차례나 선관위에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또 어땠습니까? 지난 3월 초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날인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이를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어 상위 법률을 어긴 셈이니 법대로 할 것을 제안했다고 멀쩡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선관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선관위 공화국인지 아닌지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무슨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 수사가 언제 개시될지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고발건과 관련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해야 할 더 중요한 내용은 김건희 건보다는 문재인 부인 김정수 건, 또 김건희나 김정수 건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선관위에 대한 신속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엄정하고 아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왜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선관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철저한 수사, 또 선관위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러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유령 유권자가 출몰했다, 부정선거의 증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선거인 수, 즉 유권자 수는 바뀌면 안 됩니다. 투표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은 투표수 나누기 선거인 수입니다. 그래서 선거인 전 특정일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이때 확정된 선거인 수는 개표 상황 마지막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즉 저울 눈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권자 수가 투표하는 도중에 막 바뀐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1. 민주당 추미애 당선 지역인 경기도 하남 신장 1동에서 유령 유권자가 출몰했습니다.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당초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선거인 수, 즉 유권자 수는 6,467명이었는데 개표 상황표의 선거인 수는 7,179명으로 11%가 늘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 또 민주당 박홍근 당선 지역인 서울 중랑구 신내 2동에서도 선거인 수가 바뀌었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 시 선거인 수는
17,529명이었는데 개표 상황표에는 선거인 수가 2131명으로 15%나 늘어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 수가 15,458명이므로 선거인 명부 선거인 수 대비 투표율이 무려 88%에 육박합니다. 88%의 투표율,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3. 국민의힘 박수영 당선 지역인 부산 남구 용호 3동. 당초 선거인 명부에 확정된 선거인 수는 1340명이었던 반면 개표 상황표에 바뀌어 적혀있는 선거인 수는 13,246명으로 무려 2,906명, 즉 28%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개표 결과 투표 수는 1145명으로 나타나 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 1340명과 비교하면 무려 98%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98%가 말이나 됩니까? 북한이나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나올 법한 투표율입니다. 어떻게 투표율의 기준이 되는 선거인 수가 선거 도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선거가 무슨 뻥튀기입니까? 선거 도중에 막 부풀려지게. 이런 선거관리 시스템 정말 창피합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왜 윤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 제대로 개혁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수사하라는데 대체 뭘 수사하라는 것이냐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우리 애국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몰아붙입니다.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과 주요 방송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15 총선도 40 총선도 통계학상 나올 수가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고 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식을 보니 사전투표자 수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숨겼다는 것입니다. 결과나 과정 전체가 수상쩍은 만큼 왜 그런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관위에 근무한다는 사람들이 깨끗한 공무원들이라면 모를까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랍시고 3천여 명 선관위 직원들이 떠받들며 모시고 다녔으니 당최 선관위 일처리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사 대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를 하고 개표를 했는데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 즉 유권자 수보다 모자라면 모자랐지 어떻게 남아도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실수나 착오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부정선거의 결과입니다. 오직 수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또 중요한 것은 선관위에서 누가 사전투표소 CCTV를 가리라고 했느냐, 또 사전투표지 바코드 아래 일련 번호를 누가 없애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게끔 선관위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가렸으니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이것을 설계한 사람들을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제를 카피하기 쉽도록 도대체 선관위 내부의 누가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인쇄날인하도록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수사해야 하느냐? 당일 투표는 저렇게 끄림직한 사전투표 방식과는 완전히 달리 그 과정이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이 맞습니다. 선관위가 저울 눈금을 속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한거는 머지않아 신뢰도 99.99%의 인공지능, 즉 AI가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깔끔하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애국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고 민주투사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가 부방대를 통해서 선거무효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저런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속말로 돈 한 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누군가 선거무효소송을 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바로 며칠 안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부방대, 그리고 부방대를 돕고 있는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 우리가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